인간은 어떤 감정에 의해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수십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분노나 슬픔보다 질투가 인간의 판단력을 훨씬 더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질투는 다른 감정들과 달리 근거 없는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없는 증거를 있다고 믿게 만들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죠. 약 400년 전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 메커니즘을 문학으로 완벽하게 해부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를 단순한 스토리 소개가 아니라 심리학적,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왜 오셀로는 파멸했는가? 그 원인이 질투만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아고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취약점을 공략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오셀로는 1603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며 1604년 11월 영국 왕실 앞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맥베스, 리어 왕, 오셀로 중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비극으로 꼽힙니다. 다른 작품들이 권력이나 왕위 계승처럼 거시적인 주제를 다루는 반면 오셀로의 비극은 철저히 두 사람의 관계 부부 사이의 신뢰 붕괴에서 출발합니다. 원작은 이탈리아 작가 친티오의 단편 소설집 헤카토미티 1565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여기에 이아고라는 입체적인 악당 캐릭터를 추가하고 심리적 묘사를 극도로 강화하여 단순한 배신 이야기를 인간 심리학의 고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오셀로는 베니스 공화국에 고용된 무어인 장군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용맹함으로 최고 지위에 올랐고 귀족 가문의 딸 데스데모나와의 결혼을 성사시킨 인물입니다. 그러나 문학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의 강함이 아닌 그 강함 아래에 감춰진 취약성입니다. 오셀로는 외부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내면 깊숙이 두 가지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불안. 당시 베니스 사회에서 무어인은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실력으로 지위를 쟁취했지만 나는 진정으로 이 사회에 속하는가라는 정체성의 불안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데스데모나와의 나이 차이와 문화적 격차. 왜 그녀가 나를 선택했는가라는 자기의심이 잠재되어 있었죠. 이아고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겨눕니다. 이아고는 단순한 악당이 아닙니다. 그는 셰익스피어 문학 전체를 통틀어 가장 복잡한 악인 중 하나로 비평가들은 그를 마키아벨리적 악당의 원형으로 분류합니다. 그의 표면적인 동기는 승진에서 밀려난 분노와 오셀로에 대한 근거 없는 의처증입니다. 작품 속에서 이아고는 승진 누락 외에도 오셀로가 내 아내 에밀리아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있다. 카시오도 내 아내와 잤을지 모른다는 식의 의처증적 망상을 동기로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비평가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는 이아고를 동기 없는 악이라 불렀을 만큼 그가 나열하는 동기들은 사후에 만들어낸 변명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그는 악행 그 자체를 즐기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이아고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가 절대 직접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암시, 질문, 그리고 정교하게 배치된 반쪽 진실만으로 오셀로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유도합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로는 가스라이팅의 교과서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데스데모나는 베니스의 귀족 브라반쇼의 딸로 오셀로와의 사랑을 위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감행한 자주적인 인물입니다. 작품에서 그녀는 철저히 무고합니다. 이아고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거짓입니다. 그녀의 비극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심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 채 쓰러진다는 점에서 더욱 가슴 아픕니다. 이아고는 어떻게 세계 최고의 장군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렸을까요? 그의 전략을 단계별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아고는 오셀로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연기합니다. 오셀로는 그를 정직한 이아고라고 부를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신뢰가 이후 모든 조작의 기반이 됩니다. 신뢰가 없다면 의심의 씨앗을 심을 수도 없으니까요. 이아고는 데스데모나가 바람을 피웁니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카시오와 부인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경솔했군요. 이 망설임과 말 끊기가 오셀로의 뇌에 빈칸을 만듭니다. 인간의 뇌는 불완전한 정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그 빈칸을 채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의 시작점입니다. 이아고는 오셀로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건드립니다. 장군님께서는 베니스 귀족의 관습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남편 몰래 사귀는 것이 흔한 일이라고들 하죠. 이 말은 오셀로의 인종적 이방인 콤플렉스와 나는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잠재된 열등감을 정확히 자극합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손수건입니다. 오셀로가 데스데모나에게 첫 선물로 준 손수건, 그것이 카시오의 방에서 발견되도록 이아고가 몰래 조작합니다. 아무리 강한 의심도 증거가 없으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이아고는 그 증거를 만들어냄으로써 오셀로가 더 이상 자기 의심을 거두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데스데모나에게 직접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아고는 그 경로를 미리 막아놓습니다. 장군님, 직접 물어보시면 그녀가 능숙하게 부정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더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셀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이것이 이아고의 가장 치명적인 수였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진 오셀로는 결국 침대 위에서 데스데모나의 목을 조릅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데스데모나는 달려온 시녀 에밀리아가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한 일이에요. 내 잘못이 없는 주인님께 안부를 전해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인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 직후 에밀리아에 의해 모든 진실이 폭로됩니다. 카시오의 방에서 나온 손수건은 이아고가 에밀리아를 시켜 훔쳐다 놓은 덫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진실을 마주한 오셀로는 절규합니다. 보물의 가치를 모르고 가장 값진 진주를 내버린 어리석은 자처럼 내가 가장 귀한 존재를 내던졌구나. 그는 이 처참한 자각 속에서 아내의 시신 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오셀로는 단순히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오셀로의 이미지 명예로운 장군, 덕망 있는 남편과 무너진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셀로의 비극이 단순한 질투의 비극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에 관한 비극임을 보여줍니다. 오셀로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세 가지 핵심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셀로는 단 한 번도 정보의 출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아고가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아고를 오래 신뢰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아고가 오셀로의 상관이 아닌 하급자였다는 것입니다. 오셀로가 그를 믿은 것은 지위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정직하다는 평판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뢰의 함정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뢰해온 사람이 전달하는 정보를 내용이 아닌 관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셀로의 실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직접 확인하는 대신 신뢰하는 제3자의 말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아고의 조작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오셀로 자신의 내면에 있던 불안감이었습니다. 이아고는 없는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균열을 벌렸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정적 정보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작품 전체를 통틀어 오셀로와 데스데모나가 손수건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단순한 사실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말하지 않음임을 보여줍니다. 셰익스피어는 오셀로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결국 스스로 실현시킨다는 점입니다.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잃는 것이 두려워 그 두려움을 이아고에게 이용당함으로써 정확히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오셀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관계를 집착적으로 점검하고 상대방의 사소한 말 한마디를 확대 해석하고 직접 물어보는 대신 혼자 결론을 내릴 때 우리는 조금씩 오셀로가 됩니다. 오셀로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내면의 불안감을 그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셰익스피어 4대의 비극 중 리어 왕을 다룹니다. 리어 왕의 비극이 단순한 노년의 실수가 아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판단력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에 관한 이야기임을 분석합니다. 기대해주세요.